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민법 기출문제 26번째 강의고요. 계약법 총론에 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해제와 해지인데요. 해지는 여기서 보긴 보지만 실제로 임대차와 결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임대차에서 정리하시면 되고, 주로 이제 해제죠. 해제는 또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취소라고 했죠. 자, 이렇게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제도 있어요. 그래서 해제란 것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해제할 수 있고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 하면 사유가 다릅니다. 취소는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죠. 요 네 가지 사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또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지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합의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민법 규정이 적용되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니까 채무 불이행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또 원상 회복할 때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일 수는 없는 거죠. 민법 규정이 적용되진 않아요. 다만 뭐는 적용되냐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누구는 보호해 줘야 돼요? 제3자는 보호해 줘야 되니까요. 이 정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법정 해제 사유를 볼 거예요. 자, 언제 계약을 해제하냐면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채무 불이행은 이행 안 하는 거, 이행지체가 있죠. 자, 이행 안 하는 거, 이행지체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정기행위,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굳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이행기 도래 전에도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입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따라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첫째, 개념이죠. 여기서 불능이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부담 문제가 되니까요. 또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채무 불이행은 불완전 이행이죠. 자,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이 불완전 이행은 둘로 나뉩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한 경우는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고를 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채권자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령할 채무도 있다고 봐요.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수령을 채고한 후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 사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해지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있는 것들을 좀 기억하는데 첫째,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우리 판례가 실제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인정한 판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지도 모른다라는 요건은 제시한 바가 있지만 해제권을 인정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로 이해되는 것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공과금 부담 특약이나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효과입니다. 자, 해지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물론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쌍방 간의 관계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겠죠. 그 다음에 왜 계약을 해지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니까 원상 회복 외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손해는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점, 그 다음에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이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 이행관계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니까 이것도 결국 동시이행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해제에서 제3자를 일단 둘로 나뉩니다.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됐다면 이때는 선이인 경우엔 보호되고 악인 경우엔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3자로서 문제가 되는 건 첫째,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을 뿐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또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됐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저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만약에 등기까지 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해지입니다. 해지는 뭐냐면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해요. 따라 해지는 소급표가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 간의
청산 의무는 있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언제 해지하는지는 우리가 임대차에서 정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우리가 해제와 해지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자,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요. 먼저 대표해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 대표해제 5번은 앞 영상에서 풀어봤어야 될 문제인데 안 풀어봤네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풀어보죠.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대표해제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 중 부동산 매도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인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놨어요.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는 것을 우리가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매 대금도 안 준 사람한테 등기소로 주기는 겁나죠. 그래서 실제로는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주면서 어떻게 하겠냐면, 그 잔급 지급 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 대한 매매 잔대금에 대한 지원소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이것도 뭐 이렇게 사안에 이게 빼야 되겠네요.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문제가 너무 길다고 했어요. 가끔 이런 실수를 제가 합니다. 자, 답만 볼 겁니다. 3번 보시면, 자, 우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소래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은 계속될 필요는 없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해제와 해제에 관한 기출문제를 봐야 되겠죠. 이걸 저번 주에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지러우시죠? 이렇게 보면, 그죠? 먼저 이렇게 보고 돌아올게요. 어지럽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리면. 자, 보죠. 저번 영상에서 좀 문제가 좀 많고 좀 길게 풀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26번입니다. 23회 때 문제인데 좀 생뚱맞아요. 다음 중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죠. 자, 우리가 고의과실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시나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떠오르시나요? 자,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죠.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채무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채무불이행을 찾으면 돼요. 4번이죠. 이행불능이란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니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과실이 있어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죠. 그럼 이거는 매도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 중에 이행불능 문제니까 매수인은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죠. 3번은 참 많이 나왔던 질문이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착오할 때 참 많이 했죠. 자, 해제되면은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불가분성이에요. 자, 지역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것이고 전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2일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래 해야 되는 거죠. 5번 매도인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지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할 필요도 없고 그 원상 회복해야 될 금전에 이자도 붙일 필요가 없으니까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쉽게 다 맞출 수 있습니다. 28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해지가 뭔가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1번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됐어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 해지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의 전부이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따질 필요 없는 거죠. 4번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하여 해제 후에요. 해제 전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제3자는 선의해야지 보호되죠. 따라서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도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정 해제 사유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지 후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못하는 것은 계약금을 위한 계약의 해지인 거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29번입니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계약의 합의 해제죠. 자,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 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자, 이행불능은 채고할 필요가 없죠. 또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면매대금의 변제 제공, 이행 제공을 하여한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입니다. 제가요 오징어를 샀어요. 근데 저한테 오징어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죠. 근데 제가 오징어를 살 때 옆에서 동태를 산 아줌마는 제3자가 아닌 거잖아요. 자,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해제 대상은 뭐예요? 토지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산 거는 뭐예요? 건물인 겁니다. 오징어를 사고 오징어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오징어를 살 때 옆에서 꼴뚜기 산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이죠. 해지한 게 뭐라고?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보호받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해제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겠죠. 왜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도 자유로우니까요.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됐어요. 문제는 지겹죠? 특이하게 없는 반환할 금전을 구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죠. 따라서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의무는 동시인 관계니까 3번 매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이죠. 이거 우리가 뭐죠? 정기행위죠. 자, 정기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최고입니다. 해제한다고는 해야 해제가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X. 정기행위 경우에 할 필요 없는 것은 최고다. 최고를 하지 않아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를 해야 해제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자, 그러면 채권 자체가 양도가 됐으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니까 그 채권의 양수인은 일반적으로 제3자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양수인은 해제로 침해를 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이행지출에 관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네요. 자, 일단 이행을 최고로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해제를 한 후에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예요. 그러면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당사자 쌍방이 수인이죠. 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므로 그 계약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명백한지 여부는 물론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32번입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자예요. 자, 1번 계약 해제 전이에요. 문제 없는데 계약상 채권을 양수했죠.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을 양수와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2번 계약 해제 전 계약상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도 계약상 권리가 승계되는 사람이니까 뭐가 아니겠죠?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닙니다. 3번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된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을 뭐 했어요? 가압류했습니다. 그러면 오징어를 샀는데 오징어를 대산 사람처럼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도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니까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3번. 4번. 자, 다시 한번요.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4번,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후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고요. 특히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이 만약에 등기를 안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해제 대상 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어요. 근데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증여받은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닌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드린 거 확실하게 기억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상보다 또 문제가 많네요. 몇 번까지입니까? 36번까지네. 자, 33번입니다. 갑소유 X토지의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 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됐다. 교환이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죠?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자, 그러면 해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네요. 제3자입니다. 계약 해제된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를 마쳤네요. 이 사람도 뭐예요? 제3자죠. 2번, 계약 해제 전 갑으로부터 Y주택을 인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이전 등기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는데 문제에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다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등기를 맞춘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갖췄다면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는 거죠. 1번입니다. 앞에 나왔죠. 오징어를 샀는데 오징어를 대산 사람은 제3자겠지만 옆에서 꼴뚜기 산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해제 대상은 뭐예요? 토지인 거고 을을 뭘 샀습니까? 건물을 샀다면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번 하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34번입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죠. 자, 기억.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뭐 했어요? 양수했죠? 제3자 아닙니다. 니은 뭐 매매 계약에 의해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했죠? 이 사람은 뭐죠? 제3자입니다. 그죠?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는 거니까 뭐죠? 기억 나왔네요. 디귿번,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죠. 디귿번도 아니래. 그러면 아닌 사람은 누구죠? 기억 디귿이니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는 거죠. 35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묵시적으로 못하는 의사표시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1번, 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모든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하니까 2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3번, 토지 임대차죠. 기간에 약정이 없죠. 그러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니까 3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자, 해제와 해지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합니다.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고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지권이 소멸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당사자 1박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왜요? 합의 해지했어요. 이자 붙일 필요 없겠죠. 따라서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6번입니다. 합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 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겠죠. 2번 계약이 합의제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받는 날 금전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X죠. 답은 뭐죠? 3번이죠. 작년도 문제죠. 그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특히 제3자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깨알같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쫓아오시면 됩니다. 4번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해 승낙했어요. 그러면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니까 그 청약의 효력을 잇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제3자 보호규정은 적용되니까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법정 해지와 마찬가지로 제3자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이죠. 다음 영상에서 매매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매매도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